일단 오늘 경기는 뭐 벤제마가 다 한 경기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레알 마드리드가 아무래도 좀 수비적으로 나온 경기였고, 경기 스탯을 살펴봐도 이 레알 마드리드가 훨씬 더 공격적인 스탯도 적고요. 첼시가 오늘 슈팅이 20개, 레알 마드리드가 8개였어요. 그만큼 첼시가 훨씬 더 경기를 주도하는 시간이 길었고, 또 레알 마드리드는 그만큼 조금은 더 수비적인 경기를 하다가 역습을 나가는 패턴이었는데, 벤제마가 기회가 올 때마다 득점에 성공하면서 벤제마가 해트트릭도 기록하고 경기를 거의 뭐 가장 빛이 났던 선수가 벤제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득점할 때마다 사실은 벤제마의 뭐랄까요, 클래스가 나왔던 장면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득점 장면도 이 페널티 박스에서 조금 먼 지역이었는데 거기서 또 이게 헤더가 절묘하게 들어가면서 이 맨디가 막지 못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득점도 모드리치가 원터치로 크로스를 올리는 그 모드리치의 정말 특유의 그 크로스죠. 이것도 사실은 살짝 좀 뒤로 밀려나는 크로스였는데 벤제마가 몸을 살짝 누이면서 머리에 잘 맞췄고, 요게 이제 또 득점으로 이어지면서 벤제마는 뭐 기회가 올 때마다 득점을 잘 만들어냈다. 그리고 후반전 초반에도 이 벤제마의 이 클래스가 나타났던 장면이 뭐냐면,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이 레알 마드리드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이 3연패를 하는 동안 상대팀 골키퍼의 실수가 아주 많이 나왔어요. 레알 마드리드의 전방 압박에 상대팀 골키퍼가 뭔가 실수를 해서 레알 마드리드가 이득을 보는 이러한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왜 유독 레알 마드리드에게만 그러한 장면이 나오느냐, 벤제마가 상대 골키퍼를 압박하는 방법을 정말 기가 막히게 알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제 오늘 경기도 보면 맨디가 리디거한테 패스를 해줄 걸 미리 예측하고 맨디가 패스를 보내주는 순간 리디거한테 뛰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맨디도 아차 싶어서 패스가 이게 또 짧게 가고, 여기서 또 벤제마가 끊어서 득점까지 만들고 하는 걸 보면, 벤제마가 상대의 이 골키퍼를 압박할 때 미리 예측하고 플레이하는 이제 그런 플레이들이 뛰어나서, 벤제마가 상대 골키퍼를 압박할 때 상대 골키퍼가 정말 큰 부담감을 느낀다. 벤제마가 헤트트릭을 완성할 때 그 맨디의 실수가 나왔던 장면마저도 이 벤제마의 클래스를 알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술적으로도 오늘 경기에서는 안첼로티 감독이 투렐 감독에게 승리를 거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 전술의 좀 포인트가 뭐였냐면, 레알 마드리드는 이 오른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 발베르데가 나왔다는 거. 그리고 이게 왜 이 발베르데를 기용했느냐, 아무래도 첼시가 좌우 윙백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죠. 넓게 활용을 하면서 상대 수비를 분산시키고, 그때 이제 중앙에 있는 이 3톱이 득점을 만들어내는 장면들이 많은데, 그러한 장면들이 많다 보니까 오늘 안첼로티 감독은 발베르데를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기용하고, 수비할 때는 카르바알이 중앙 수비로 살짝 들어오면서 발베르데가 윙백처럼 내려왔어요. 그래서 마치 수비할 때는 5명의 수비수가 나란히 서 있는 이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첼시는 이 3톱을 쓸 때 레알 마드리드의 이 중앙 수비 라인과 1대1로 이제 대치가 되면서 레알 마드리드가 중앙에서 첼시의 공격수들을 모두 잡아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좌우 측면에서도 리스 제임스나 아스필리쿠에타가 올라왔을 때 좌우 측면도 충분히 레알 마드리드가 대응할 수 있는 전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발베르데의 플레이가 참 놀라웠던 점이 뭐냐, 이 왼쪽은 리스 제임스가 올라왔을 때 맨디와 비니시우스가 같이 막아주거든요. 특히 비니시우스가 수비적으로 많이 내려와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원래 이 수비적으로 비니시우스와 맨디 2명의 선수가 마크한다면 오른쪽에는 발베르데가 혼자 마크해야 되는 상황이 나왔어요. 더군다나 여기 이 모드리치가 측면까지 커버하기에는 이제는 체력적으로 90분 내내 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발베르데가 혼자 측면을 커버해야 되는데, 이 혼자 측면을 커버하는 플레이가 발베르데의 그 뛰어난 활동량, 넓은 활동 반경 때문에 가능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첼시의 선발 라인업에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 아스필리쿠에타를 왼쪽에 배치하면서 아스필리쿠에타가 아무래도 이 반대발, 오른발을 사용하는 선수고 원래는 이제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당연히 베스트인 선수이기 때문에 왼쪽에 배치됐을 때 공격적으로 올라오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발베르데가 이 측면 공간을 혼자서 커버해야 되는 상황이 많았는데 아스필리쿠에타의 공격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 보니까 발베르데가 수비하기가 쉬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발베르데가 대단했던 점은 수비에 성공한 이후에 역습으로 나갈 때는 자기가 가장 먼저 높게 올라가서 오른쪽 측면 공격을 주도했다는 점. 이게 이 발베르데의 정말 놀라운 활동 반경과 운동 능력이 합쳐진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비 라인을 갖추고 있다가 역습할 때 당연히 발베르데는 올라가야 되는 거리가 너무나 멀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비니시우스와 벤제마를 활용한 이 공격을 당연히 시도를 했어요.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가 역습을 전개할 때는 벤제마한테 먼저 주고 이때 벤제마가 뛰어나가는 비니시우스에게 한 번에 연결해주는 장면들이 많았는데, 이때 첼시는 이 크리스텐센, 오늘 오른쪽 중앙 수비수로 나왔던 크리스텐센이 비니시우스의 스피드를 따라가는데 정말 어려움을 겪었다. 첫 번째 득점 장면이 나올 때도 벤제마가 달려가는 비니시우스에게 한 번의 패스를 보내주면서 비니시우스가 크리스텐센의 그 수비 뒷공간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것을 시작으로 득점이 나왔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오늘 비니시우스와 크리스텐센의 이 1대1 지금 대결에서도 비니시우스가 완벽하게 승리를 거둔 경기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후반전에 사실은 첼시가 가지고 나온 이 승부 전략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중요했던 전략이 뭐였냐면, 첼시가 전반전에 득점을 기록했던 장면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 레알 마드리드가 이 3백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한 가지 약점이 있었어요. 약점이 뭐였느냐? 카르바알이 중앙으로 들어오고 발베르데가 내려오니까 이 중앙에 있는 레알 마드리드의 3백은 알라바, 밀리탕, 그리고 카르바알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중앙에 있는 이 3백이 알라바와 카르바알 이 두 선수가 공중볼에 그렇게 강한 선수들이 아니죠. 그리고 심지어는 뭐 알라바는 센터백도 볼 수 있는 선수이긴 하지만 카르바알은 뭐 원래가 풀백인 선수니까 센터백에 비해서는 당연히 제공권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전에 하베르츠가 득점했던 장면을 보면 하베르츠가 순간적으로 카르바알 쪽으로 가서 헤더 경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카르바알과 하베르츠의 헤더 경합 상황이 나오면서 하베르츠가 득점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왔는데, 그 장면을 보고 나서 투엘 감독도 이 레알 마드리드의 공중볼 제공권이 약하구나 라는 걸 깨닫고 후반전에 루카쿠를 투입했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레알 마드리드의 3백 중에서 가장 제공권이 뛰어난 밀리탕이 후반전에 부상으로 아웃이 되면서 나초로 또 바뀌었습니다. 그럼 첼시 입장에서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사실은 찾아왔다고 봐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후반전이 돼서 실제로 첼시가 이 중앙으로 크로스를 올리는 장면도 많았고 했는데, 루카쿠가 그 정말 프리한 헤더 상황에서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던 장면도 있고요. 레알 마드리드의 이 후반전에 이 3백이었던 알라바, 나초, 그리고 카르발 요 센터백들을 생각을 해보면 제공권에 분명히 약점이 있는 이 센터백 조합인데 요 수비수들의 좀 약점들을 제대로 공략하지 못했다. 이 오늘 경기에서 레알 마드리드는 이 안첼로티 감독이 발베르데를 활용한 그 수비 전략이 정말 잘 먹혀 들어갔던 경기였고, 그리고 역습할 때는 비니시우스와 벤제마, 특히 벤제마의 그 정말 순도 높은 결정력이 오늘 경기의 결과를 갈랐다 이렇게 보여지고, 첼시는 시즌 중반부터 사실은 지적되었던 첼시의 공격력에 대한 좀 문제점들, 이선 자원들이나 공격 라인의 좀 부족한 이 결정력과 그리고 공격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이 좀 답답하다 이런 지적들, 그리고 좌우 윙백들이 시즌 초반에 비해서는 많이 컨디션이 내려왔다 이런 점들이 첼시는 지속해서 나왔던 문제점들이
오늘 경기에서도 또다시 나오면서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에서 패배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